시작을 할게요. 뭐 풀이할 사주라든지 아니면 사주에 관한 뭐 궁금하신 거.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을 보면 이건 대략 어떤 일이겠다, 어떤 계통의 일이겠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껍데기님도 이 9월운이 요번 달이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운이 이렇게 재성이 나타났어요. 삼합으로도 나타나고 천간합으로도 나타나고 했으니까 집에 관련한 일이 일어나겠다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근데 꼭 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재성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집이나 직장, 또 남자한테는 이제 여자에 관한 일, 부인에 관한 일, 이렇게 재성은 의미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의미 그 중에서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일단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일이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겠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미리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운에 이제 집사람 일이 안 일어나고 이제 원룸이 나가는 거로 이 운이 풀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인의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집의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뭐 한 가지 그러니까 운에서는 한 가지 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난다 라는 거는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도 겹쳐져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요. 딱 이 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 예를 들어서 재성이니까 부인의 일이냐 뭐 직장의 일이냐 집의 일이냐 이 셋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가 아니고 어떤 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인의 일 또 집의 일, 어떤 때는 세 가지가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일만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주학에서의 어려움인데 대략 어떤 계통의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운을 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예상하는 일과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껍데기님 같이 내가 집을 지금 이제 원룸이 하나 비어 있는데 집을 내놓을까? 뭐 올해 봄부터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언제쯤이면 이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일, 그 일은 이제 스케줄된 일이죠. 그렇게 스케줄된 일은 알 수 있어요. 사주에 월운 보면 이게 지금 이거는 올해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고 이거는 언제쯤 일어나겠다 하는 거는 월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이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전혀 뭐 손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는,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면 손을 쓸 수도 있어요. 미리 이런 일은 조심하자 라고 미리 예상이 가능하면
그거에 관해서 손을 쓸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이 일어나면 손을 쓰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지금 껍데기님은 9월 달에는 재성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원룸의 매매가 아니라 이제 손님을 받는, 사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들어올 사람이 이제 요거예요. 비견. 요거. 들어오는 사람, 세입자가 요 비견이에요. 보통은 세입자가 이 삼합으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과 결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일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거나 뭐 또는 어떤 일을 성사시키거나 또는 방해를 놓거나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일은 삼합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껍데기님은 9월 달에는 삼합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네, 천간으로 이 비견이 들어왔죠. 이 비견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사람. 부인의 일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해요. 부인의 일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9월 중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운을 보면, 좌측의 운을 보면 전부 합이 걸렸네요. 물론 이제 정관이 밑에 3개니까 합이 걸렸고, 천간에도 합, 그리고 일지도 편관이 3합이 걸렸죠. 합 외에는 다른 일들이 안 걸렸잖아요. 뭐 충파, 형해, 원진 이런 것들이 안 걸렸잖아요. 이렇게 안 걸렸으면 이런 것들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충파형만 안 걸리면 대부분 운이 괜찮아요. 근데 충이 가장 안 좋은 운이 있죠. 충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 칠판이 고장이라 가지고 충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상캠이 고장이 나가지고 화상캠이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화면이 잡혀야 되는데 화면이 이상하게 안 잡히네요. 화면이 안 잡혀요. 뭔가 지금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뭐 프리알 사주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운이 뭐냐? 그러면 충이에요. 충. 보통 충이 잘 무서운지 몰라요. 뭐 형파, 뭐 다른 사주학 책 보면 충이 무섭다는 얘기들은 별로 없죠.
보통 뭐 형, 파, 뭐 이런 거가 이제 무서운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충이 왜 무섭냐면 여기 이제 보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저게 보이시죠? 나뭇잎이 보이잖아요, 화면에. 이게 이제 이거를 그물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물맥. 이게 뭐냐 하면 우주의 공간의 기본 구조예요. 공간의 기본 구조. 공간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그물맥 구조라는 거예요. 그물맥 구조. 그물맥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길이에요. 요것들이 다 길이죠. 길. 이게 이제 육친으로 말하면 식신. 그런데 이제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길이 되어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우주 공간, 뭐 지구든 뭐 달이든 뭐 어떤 안드로메다 별이든 무조건 이 공간은 전부 이렇게 그물맥 구조로 이렇게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충운이 일어나면 이 길이 가다가 딱 절단이 나는 거예요. 끊겨요. 딱 끊겨요. 길이. 충은 어떤 상태를 중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중단돼서 뭐 없어진다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면 충이 걸리면 그 상태가 깨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은 그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의 이 길이 충이 걸리면 딱 끊겨서 앞으로 못 나가요. 길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라는 거는 물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길이라는 건 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동적인 거죠. 그런데 충운이 걸리면 이 길이 끊겨요. 운에서. 굉장히 무섭죠. 충운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껍데기님은 합이 안 걸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충운이 걸리는 걸 찾아볼까요? 껍데기님은, 네, 아니 뭐 이런 게 다 충인데, 껍데기님은 이제 사주가 지지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다른 거를 좀 다른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사주를 한번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충이 걸렸다. 네, 이렇게 이제 충이 걸렸어요. 운에서. 이 충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 딱 끊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길이 있으면 이 길이 딱 끊기는 거와 같아요. 그럴 경우 가던 길이 끊기니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뭐 산을 가고 등산을 가고 뭐 어디를 여행을 가고 그래도 길이 딱 끊기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을 경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길이 끊겼다. 만약에 길이 끊겼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길이 끊겼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운에서
충이 날 수 있잖아요. 지지 쪽에 얼마든지 누구나 충이 걸릴 수 있잖아요. 운이. 그러면 인생이 가다가 딱 막혀요. 그랬을 경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을 피할 수 있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자 하는 거예요. 운을 피하는 방법. 잇몸으로는 아니에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게 인생의 이게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 이게 길인데, 만약에 이게 길이 딱 끊겼다. 그러면, 이게 그물맥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물맥 구조. 공간. 인생이든 뭐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든 이 그물맥 구조예요. 그물맥. 우주는 그물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주. 공간은.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즉 어디가 딱 끊어지면 우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물맥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회. 지금 칠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칠판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 그물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끊어졌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끊어졌는데 우주는 그물맥 구조니까 길도 여기가 딱 끊어지면 멀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졌어요. 개천 다리가 멀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멀리. 아니면 산길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그물맥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우주는 그물맥 구조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에서 충을 맞았을 때 내가 이리로 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운에서 충을 맞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겠죠. 이 길은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 길로는. 그러면 돌아가면 되겠죠. 운도 공간과 같아요. 우주는 같은 하나의 원리예요. 우주는. 인생이 선생님 인생하고 공간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차원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개념적으로 다르거나 어떻게 공간하고 인생이라는 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주는 하나예요. 똑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가장 핵심.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물맥 구조고 인생도 그물맥 구조고 인간의 사고도 그물맥 구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충을 맞아서 더 못 나갈 경우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뭐로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 그러면 그 돌아가는 운이 있겠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운.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을 맞았을 때 방법이 없겠느냐. 운을 회피하는 방법. 이거는 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운을 일으키는 거는 훨씬 어렵고, 어떤 일을 하다가 충을 맞아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을 때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문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충을 맞았을 때. 인생도, 아니 어떤 길도 끊어지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인생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멀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인생도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멀리 돌아왔다. 인생을 빠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회로를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충이라는 아주 강력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운이 왔을 때 돌아서 멀지만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이요. 합은 아니에요. 합은 뭐냐면 이게 충을 맞으면 자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충을 여기서 맞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합은 뭐냐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합은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천 다리가 끊어지면 돌아갈 수는 있어도 개천을 건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분이 들어오면 그 개천 다리를 보수해가지고 다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분은. 근데 하분은 들어와야 돼요. 운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충 맞아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면 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다리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합이 걸릴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새로운 길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찾는데 여기가 충이 걸렸어요. 이쪽으로 우회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회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우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운이죠? 새로운 길이 나야 되겠죠. 새로운 길. 재충도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근데 지금 기다리지 말자 이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즉시 딴 길을 찾아가자, 우회로를 찾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우회로 새로운 길이겠죠. 새로운 길, 없었던 길이겠죠. 몰랐던 길. 나는 이 길만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던 이 길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이 길이. 그게 바로 삼합이에요. 삼합. 지금 이 사주가 여기 충을 맞았잖아요. 충을 맞아서 못 가잖아요. 요 편인이 우회로예요. 우회로. 삼합으로. 새로운 게 들어왔잖아요. 삼합이라고. 삼합으로서 새로운 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우회로가 발견된 거예요. 우회로. 그래서 충운이 딱 들어오면 빨리 삼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 길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사주는 충을 맞았는데 삼합이 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길을 버리고, 즉 이 길을 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식신이 가고 있던 것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럼 빨리 이 편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편인. 나한테 새로이 들어오는 이 편인이 우회로예요. 우회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주를 예를 든다면 내가 나가는 길이 딱 막혔어요. 그러면 편인이니까 시험 공부가 되겠죠. 시험 준비, 시험. 뭔가 시험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이제 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회로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이 들었는데 삼합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즉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 여기도 삼합이 들어왔네요. 이 충에 대해서 여기 삼합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충이 들어왔는데 삼합이 같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경우는 충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연지가 충이 들어왔는데 해운에서 월운에서 7월운에서 지금 충이 들어왔잖아요. 월운에서 7월운에서 지금 연지 충이 됐는데 그러면 이 길이 축의 축으로 이 상관으로 내가 해오던 길이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이 연지가 상관이면은 이 사람은 뭔가 검사하고 조사하는 게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뭔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삼합으로 이 사람이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데 우회로가 지금 월운에 안 들어왔잖아요. 또는 해운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운에서 이 사람은 월운에서 충이 왔으니까 일운에서 삼합을 찾아가지고 우회로를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회로. 일운에서 이 사람은 월운에서 들어왔으니까 일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껍데기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껍데기님이잖아요. 껍데기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충운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경우 삼합이 안 들어왔 이렇게 이제 이 진이 충을 맞았을 때 삼합이 지금 해운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충이 걸리는 때가 있어요.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06년도에 정관이 충이었으니까 월운에서 이 정관이 문제를 일으킬 때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정관이 충 이런 때가 될 거예요. 이런 때 5월 예를 들어서 2006년 5월 달에 해운의 충이 걸리는 거예요. 해운의 충. 정제가 직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2006년 5월 달에 해운은 2006년에 이렇게 연이 이제 이 정관이 충이 걸렸는데 1년 중에 5월 달에 직장에서 충이 걸릴 거라고요. 그랬을 때 편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편인을. 이렇게 월운에서 편인 이 운이 아마 이때 2006년 5월 달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이때 삼합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월운에서. 이때는 월운에서 지금 나타난 거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월운에서 안 보이면 일운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달 안에 일운에서 삼합이 걸리는 게 바로 우회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대인관계나 뭐 살다 보면은 대인관계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충 때문에. 그랬을 때 삼합이 정답이에요. 삼합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운에서 바로 나오면 뭐 바로 답이 보이는 거고, 해운에서 충인데 해운에서 삼합이 바로 안 걸렸으면 월운에서 삼합을 찾고, 그 다음에 월운에서 충이 걸렸는데 그 월운에 삼합이 안 나타나면 일운에서 삼합이 그 우회로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삼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이 삼합이에요. 이게 이제 칠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이 좀 힘들었어요. 이 공간은 무조건 다 그물구조예요. 그물맥 구조. 사람의 손도, 이 혈관이나 신경들도 다 그물맥 구조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 다 그물맥 구조고, 인간이 길을 내는 것도 다 그물맥. 지도를 이제 위에서 보면 다 그물맥이에요. 다 이 그물맥 구조는 우회로가 핵심이에요.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돌아가는 길이 없으면 죽어요. 신경도, 이게 이제 사람의 신경도 어디가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밑으로, 여기 혈관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피가 안 흐르면 이게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썩어요. 왜 그러냐면 우회로로 돌아가야 피가. 그래서 연결이 돼요. 안 썩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방법, 이 우회로라는 게 그물맥 구조. 길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다 그물맥 구조. 그래서 어려운 일을 부닥쳤을 때는, 충으로서 어려운 일을 부닥쳤을 때는 얼른 삼합을 찾아보세요. 삼합이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네, 뭐 소프트웨어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뭐 드라이버가 지금 윈도우에 뭐 고장 났을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다른 프리알 사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리님은 지난번에 좀 저번에 아까 게시판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리님은 천간에 화가 이렇게 많잖아요. 3개씩이나. 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 볼 일이 많다라는 거죠. 천간에 화가 세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천간에 화가 많잖아요. 사주에. 그러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 피부가.
이게 이제 이 사주는 체질이 어떻겠어요? 체질. 천간에 수가 두 개가 있고 화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떨까요? 이런 사주를 이렇게 천간에 화가 두 개가 있고 수가 두 개가 있고 이런 거를 찜통 사주라고 그래요. 찜통. 우리가 뭐 옥수수 찌고 감자 찌고 뭐 고구마 찌고 그런 찜통 있잖아요. 찜통 뜨겁잖아요. 물 끓이는데 그걸 뚜껑을 닫아놨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찜통이라는 건 뭐냐면 습도가 높은데 더운 거.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비 오면서도 더운 날 있잖아요. 무더위. 찜통. 그러니까 이제 비 온 다음날 막 35도 이상 막 올라가고 막 그냥 후덕지근하고 막 날씨가 찜통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찜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대우림. 열대우림, 김병만에 나오는 열대지방이 그 찜통인 거예요. 물도 많고 햇빛도 뜨겁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천간에 수가 두 개가 있고 화가 두 개가 있으면 늘 찜통 사주라고 그래요. 찜통. 습도도 높고 뜨겁고 이러면 땀이 삐질삐질 막 나요. 찜통이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거를 찾아요. 서늘한 거. 이 사람은 이 찜통이 가셔야 살 수 있어요. 찜통 사주. 땀 뻘뻘 흘리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땀 많이 나고 막 여름에 더위 먹는 사주예요. 더위 먹는 사주. 이렇게 찜통 사주가 더위를 먹어요. 반면에 이제 아린님 같은 경우는 수가 없잖아요. 천간에. 그러면 건조하죠. 건조. 그런데 뽀송뽀송하다라는 거예요. 뽀송뽀송. 뽀송뽀송해요. 이런 사주는 피부가 늘 뽀송뽀송해요. 근데 이제 햇빛에 취약하죠.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는 뽀송뽀송해서 좋은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약간만 이제 햇빛 같은 데 있으면 너무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뽀송뽀송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피부는 좋은데 햇빛 받으면은 그때 아주 나빠져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난다든지 트러블 나고, 햇빛만 안 받으면 뽀송뽀송하고 상쾌해요. 이런 피부는. 반대로 이런 피부는 찜통이어가지고 피부가 끈적끈적하고, 늘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남들보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많이 씻어요. 자기 피부가 이렇게 이제 땀이 잘 나고 끈적거리고 그러니까 잘 씻어요. 반대로 이런 사주는 항상 뽀송뽀송하니까, 항상 개운하니까 잘 안 씻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피부가 가장 안 좋은 사주는 수가 많은 사주, 천간이 온통 수인 경우가 피부가 아주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주가 있을까? 찾아볼까요? 그런 사주가 이 사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주가
이런 사주, 이분도 사주가 안 좋은, 아니, 피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수가 많아서, 천간에 수가 많으면, 피부가 안 좋아요. 습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직업. 이분 하는 일이 뭘까요? 직업. 이분은 하는 일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일, 직업.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전기 기술자 아니에요. 하는 일이 뭘까요, 이분? 농사는 거리가 멀죠. 농사는 아니죠. 농사를 하려면 목하고 토가 강해야 돼요. 물론 이분이 목하고 토가 뭐 약한 건 아니지만 농사를 하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고 기수가 강해야 돼요. 농사를 하려면 기수도 강해야 돼요. 그런데 기수가 약하죠. 이분은 딱 보고 농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건설 현장 안전관리원이에요. 안전관리원. 안전사고 같은 거, 위험한 사고 같은 거, 안전관리원, 건설 현장, 안전관리원. 왜 안전관리원이냐 하면, 왜 안전관리원일까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전관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병화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병화는 살리고 죽이고예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일과 관련된 게 병화인데, 이게 천간에 병화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 안전관리 또는 위험물 취급, 뭐 이런 거,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건설회사 안전관리원이었는데, 건설 현장 안전관리원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한대요. 지금 보면 이번 달에 관운이 올라왔잖아요. 9월 달에.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요번 달에 며칠 전에. 무슨 창업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창업했을까요? 창업 종목이 뭘까요? 이 사람이 창업 종목. 지금 9월 들어와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창업했어요. 관운이 올라왔으니까 창업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무슨 업종으로 창업을 했을까요? 네, 병화 관련이죠. 병화 관련. 안전장비. 안전장비 창업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등산용품에서도 뭐 안전장비, 뭐 구호장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조장비 같은 거, 또는 구호장비, 또 비상식량, 뭐 이런 것들, 또 화재 경보기, 그 다음에 뭐 소화기, 뭐 이런 것들, 안전장비, 안전과 관련된 용품들 있잖아요. 그 용품점을 창업했어요. 이분이. 이 병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화 때문에. 용품점, 안전장비나 안전용품, 뭐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벨트. 그러니까 사주에 나타나요. 하는 일이 뭐를 취급할지. 근데 이분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창업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창업을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창업을 했으면 가게를 낼 거 아니에요? 창업을 했으니까 가게가 문제가 되겠죠. 가게. 이분이 재성이 천간에 밖에 없잖아요. 지장간에 없고. 가게를 낸 이유는 이제 대운에서 31살부터 재성이 이제 20년간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게를 하는 운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을 하는 운이 들어온 거죠. 장사하는 운이. 정제나 편제나 뭐 상관없어요.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운이니까 이제 장사가 되겠죠. 금운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나르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금이니까. 그게 보통 이제 장사인 거죠. 장사. 그런데 그런 장사라고 했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 장사해 이러면, 장사한다 그러면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장에 관한 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도 없는 사람이 장사해 이러면 장사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매장이 뭐겠어요? 매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 그러면 매장, 가게. 이 금은 가게가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고 들고 뛰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들고 뛰고 나르고 이러는 것들이 이 금이고, 매장, 가게터, 관은 자기 명의일 뿐이고, 수지요. 수가
창고잖아요, 창고. 이게 가게예요,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창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옷가게도 그러고, 자재, 자재, 건설, 자재 하는 사람도 그러고, 심지어 식당도 창고가 있어야 되고, 창고라는 거는 가게는 없어서는 안 된 필수품이잖아요. 창고 없이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가 창고인데, 이 사람은 창고가 없잖아요. 지금 수가 지장간에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사한다고 그랬는데, 가게가 수인데, 창고가 아주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러면 물건을 쌓아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쌓아놓고 팔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면 장사를 해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할까요? 네, 인터넷도 관련이 있어요. 왜 꽃배달 그러니까 꽃배달을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인터넷에 쇼핑몰로 꽃배달 전국 배송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중개업이에요. 주문 받고 원래 제조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디로 네가 운송해 하고 자기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이 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밖에 장사를 못해요. 즉 브로커라는 뜻이에요. 브로커가 그렇잖아요. 실제 자기가 매장이나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잖아요. 브로커가. 장사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꽃배달 이런 거 다 브로커잖아요. 다 자기가 주문 받아가지고 실제 제조업자한테 연결해가지고 어디로 배송해 그러고 자기가 오더 넣잖아요. 네, 이 사람도 안전용품을 중개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창고가 협소하잖아요. 수기운이 창고인데 물건은 자기가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가 직접 그거를 이제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직접 배송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가 없으니까 수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간판만 달고서 창고 없이 누가 주문하면은 그거를 이제 원 제조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네가 배송해, 돈은 내가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대요. 이 사람도.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수기운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죠. 전화로 사주 봐주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그거는 수기운은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다 창고가 있어야 제대로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창고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중개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수운이 들어와야 내가 창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분도 51세부터 수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비로소 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51세부터는 자기가 이제 물건을 직접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가 직접 보낼 수 있는 거죠. 물건이 금이에요. 수가 창고고 금이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관계가 그 뭘 말하느냐, 금과 수와의 관계가 뭘 말하느냐. 네, 여기 이제 껍데기님이죠. 꼭 장사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안 해도 이제 껍데기님은 이제 직장인인데 장사를 안 해도 수기운은 창고가 되는 거고, 집안에 창고가 많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집에 가보면
살림보다도 집이 널널하다는 거예요. 집이 가구들 세간살이가 되겠죠. 장사를 안 하고 이게 집이라면 금이 세간살이가 될 거고, 수는 그냥 널널한 거예요. 세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님은 집에 가보면 집이 썰렁 휑해요. 그냥 집에 세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금이 세간이고 빈 공간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수가 많으면. 그러면 껍데기님이 네, 안 그렇다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그러기가 쉬운 거고, 중요한 건 그거가 아니고, 이 수기운이라는 건 집안의 창고를 말해요. 그런데 금이 하나만 있으면 창고에 물건이 적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님 사주는 창고 안에 물건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님이 창고에 물건을 가득 채워놔야 행복하겠죠. 뿌듯하고. 아니, 창고는 채워줘야지 잘 살고 마음도 뿌듯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에 물건이 적으니까 허한 거예요. 허한 거. 뿌듯한 거에 반대. 그러면 금운의 대운을 보면 대운이 이 금운이었잖아요. 요때 요 시기에 창고에 물건이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대운이. 그러면 이 금운인 시기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또는 바쁘고 먹고 사는데 좋은 거예요. 사람 사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방법.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요 금과 수와의 관계를 보면. 아릭님을 본다면 수가 창고니까 창고도 있고 창고에 금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아리님 사주는 금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뿌듯하게 사는지 뭐 이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시골에 땅이 뭐 산 임야해서 뭐 몇만 평이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골에 땅 부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수가 많아요. 그런데 땅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금과 수와의 관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창고에 곡간에 곡식이 차 있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단서인데 반드시 수기운이 많고 금기운이 적다든지 또는 금기운이 많고 수기운이 적다든지 단순 비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다 하는 거를 보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껍데기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나 언제 부자 돼요? 예를 들어서 껍데기님이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와서 나 언제 부자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장사하는 사람은 요게 금이 수가 창고 아니에요. 창고에 물건이 가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즉
금운이 들어올 때, 해운이나 대운에서 금운이 들어올 때 이때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수가 돈이 되기도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기보다도 정확한 건 창고예요. 창고가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 그래서 수가 재물인 거죠. 예,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할게요. 돈을 나타내는 거는 현찰, 겁재. 그런데 겁재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일용할 양식밖에 안 돼요. 내가 장기간 뭐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먹을 게 생기려면 창고에 수가 없는 사람은 수가 들어오거나
수가 있는데 금이 부족한 사람은 금이 들어오거나, 금과 수가 없으면 금수가 들어오거나, 이래야 내가 창고에 먹을 걸 쌓아놓고 2년 3년 이렇게 뿌듯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겁재는 군것질밖에 안 돼요. 일용할 양식. 껍데기님은 이제 금운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 금운일 때 장사를 했으면 이게 이제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돈 벌려면 장사하는 거밖에 없어요. 장사밖에 없어요. 돈 벌려면. 장사 아니고 돈 버는 거는 안 돼요. 물론 월급을 삼성의 사장이다. 그러면은 월급이 한 달에 몇 억도 되고 하는데 그거는 규모의 문제예요. 규모.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물에서 노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삼성 계열사의 사장이어가지고 한 달 월급이 한 5억이다. 그건 그 사람의 규모의 문제고, 그 사람이 어차피 그 정도의 규모, 즉 그릇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장사를 했으면 돈을 훨씬 벌었겠죠. 돈 버는 방법은 장사뿐이에요. 장사뿐.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말한 게 좀 있는데, 삼합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삼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인생의 우회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우회로가 생겼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갈림길에서 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쭉 가야 돼요. 쭉 가야 되는데 삼합은 새로운 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삼합은 이게 막혔을 때는 우회로가 돼서 돌아서 돌아갈 수 있지만 안 막혔다면 딴 길로 가는 게 돼요. 딴 길. 이 인생은 그물맥이에요. 어차피 인생도 그물맥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뭐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인생은 막 여기저기 찢어지는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인 거죠. 인생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갈림길의 연속인데 이렇게 갈림길이 바로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 그래서 운에서 삼합이 들어오면 이게 갈림길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에 삼합이 들어왔다 그러면 갈림길이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너 갈림길로 갈래? 아니면 가던 길로 곧장 갈래? 이런 선택의 기로라는 뜻이에요. 삼합은 이쪽 길이 더 좋을지, 삼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더 좋을지, 아니면 가던 길이 더 좋을지, 이거는 알기 어렵죠.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갈림길로 가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삼합이 들어오면 인생의 갈림길이다. 갈림길에 기로에 섰다. 그런 뜻이에요. 삼합 자체로는 이제 성패를 말하지 않죠. 삼합 자체가 성패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한 얘기고 아마 제가 처음 얘기했을 것 같으네요. 삼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여기 역술 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삼합이 뭐냐, 삼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어떤 거냐,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합충파형의 원진이 성패인 것도 몰라요. 성사 여부인지, 지지의 운이 성사 여부라는 그것도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성사 여부는 합과 충뿐이에요. 파, 형, 해, 원진, 이거는 성사 여부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냥 과정, 어떤 현상. 성사 여부는 합과 충이 얘기를 해요. 네. 예, 또 뭐 풀이할 사주가 있거나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요? 이 역술인들이 이 사기 사건 같은데 또는 불법이나 뭐 이런데 잘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일이 많은데 상관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역술이다 보니까 상관이 역술이고 또 이런 불법, 편법 이런 거가 다 상관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잘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잠깐만요. 네. (44년) 남자 7월 8일 네. 어떤 거를 풀어야 되나요? 궁금한 거, 이사주에서. 뭐가요? 시가 술시인지 유시인지 술시 잠깐만요. 술시 술시 유시라 그러면 정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구별하기가 쉽죠. 아주 만약에 유시면 시의 시간이 정관이잖아요. 이러면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정관이 뿌리가 없잖아요. 이건 아주 쉽죠.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완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시가 정관이면 보수적이고 까탈스럽고 사람 상당히 애먹일 수 있는 직업이 경찰서장이랬을 때 유시냐 술시냐 만약에 경찰서장이라 그러면 이것도 경찰서장 할 수 있어요. 정관이 천간에만 있어도 경찰서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 관운이에요. 형식적 관운이니까 실권이 없어요. 이러면 경찰서장인데 실권이 없을 수 있느냐? 좀 말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실권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 구의원, 시의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상 의정 활동은 잘 안 하고 그냥 명예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면은 실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술시겠죠. 술시. 물론 유시여도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근데 이거는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호언장담만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냐 그러면 유시일 수 있어요. 유시라 그러면 큰 소리만 쳐요. 정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술시라면 뭐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리고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 그렇게 명예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실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관이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술시가 맞죠. 그러면 술시라고 봐야죠. 경찰서장이면 실권도 있었을 것이고 술시가 맞죠. 그런데 이제 이 편인이 천간에 올라가 있으면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 뭐냐면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한 사람. 아주 까다롭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합법적이고 굉장히 매너도 좋고 철두철미하고
이래요. 편관이 천간에 있고 뿌리가 있으면 아주 철두철미해요. 근데 이제 이런 철두철미가 또 다른 사람한테는 까칠해 보이는 거죠. 이제 좋게 얘기하면 철두철미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까칠하고 깐깐하고 쫀쫀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맞을 거예요. 만약 이제 이 술시가 맞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경찰서장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철두철미한 성격의 경찰서장이었다, 아주 깐깐한 경찰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술시가, 그래서 술시가 맞다고 봐요. 네, 또 궁금한 거. 네. 뭐 또 궁금하신 사주나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올해 이분이 삼합이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갈림길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 삼합은 인생의 갈림길인데 더구나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길을 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귀농을 할 수도 있고, 도회지에 살았는데 나 이제 시골 내다가 좀 한가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라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삼합이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싸움에 관해서. 지금 이분이 식신이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식신이 뿌리가 없으면 이게 뭘까요? 식신이 뿌리가 없는 거. 올해는 이제 뿌리가 내려왔는데 원래는 식신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식신이 뿌리가 없으면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 행동력이 약하고 으름장만 놓는 거예요. 으름장. 실제로는 안 때려요. 그런데 이렇게 식신이 내려오니까 올해는 으름장이 아니고 실제로 주먹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는. 전에는 으름장만 났는데 올해는 한승질 한다. 진짜로 성질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는. 운이 이러하니까.
그건 이제 내년 운을 보면 알 수 있죠. 내년은 상관이 또 연결이 됐잖아요. 상관이 내년. 그 다음에 정관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상관 밑에 정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연결이 돼요. 이러면 어떨까요? 내년은 어떠겠어요? 내년 네, 집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집 나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혼자 살래,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간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알 수 없고, 일단은 혼자 있으려고 나가겠다라는 분위기가 띄워지고, 진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어떤 운이 들어와야 될까요? 재성운이 들어와야 돼요. 재성이 내가 거처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가려면 나만의 공간으로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성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내년 운에 이렇게 재성이 들어올 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거고, 일단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일단 나가고 보자 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달은 일단 나가고 보자 라는 거고, 이건 편제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있을 곳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임시적으로 있을 곳이 아니고 아예 그냥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묵을 자리를 잡을래 그러면 정제가 연결이 되면 아주 내가 여기 있는 데가 보금자리야, 한동안 여기 있을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10월 11월이 이제 결행을 할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달이 결행을 할지 말지 요런 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나갈지 말지 하는 거는 10월 11월 돼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나갈까 말까, 내가 여기서 나가고 말지, 이렇게 말만 이렇게 좀 많이 하다가 진짜로 이제 10월 11월 오면 이런 운은 자기가 진짜로 결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이 들어오면. 근데 대운을 보니까 상관운이네요. 대운이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71세인데 71, 72, 73세가 상관운이잖아요.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상관은 대운에서 상관이 들어오면 자꾸 나가고 싶어요. 대운은 자꾸 뭐뭐 하고 싶어요. 대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운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운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외부가 나를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뭐뭐 하고 싶어져요. 대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에서 상관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합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이 살림을 차린다. 새로이 살림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을 가고, 특히 여자가 시집 가는 게 뭐냐 하면, 시집이
여자한테는 새로운 직장이잖아요. 시집이 여자한테는 직장이잖아요.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고 또 시집이 생기고 이럴 때 재성운이 들어와요. 특히 여자. 그래서 여자가 언제 시집이 생기는가, 즉 결혼을 언제 하는가는 재성 보면 알아요. 재성 들어올 때 시집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자한테 직장이잖아요, 시집이. 그래서 재성운에서 여자가 시집이 생겨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남자는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은 여자한테 중요해요. 결혼. 시집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나. 시집은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운이에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분이 좀 가정운은 약한 거예요. 가정운이. 왜 그러냐 하면 인성이 가정을 의미하는데 인성이 많잖아요. 이제 이분도 지금 보면 이제 인성이 정인이 2개고 편인이 2개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면 이제 인성이 흔들려요. 인성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가정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고 좀 변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변화가.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가정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가정사가 좀 분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그게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내에 뭐 분란이 많을 수도 있고 인성이 많으면 그래요. 가정이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편관이 강하잖아요. 편관이 지장간에 4개씩이나 있는데 이러면은 이게 뭘까요? 편관이 4개나 있다는 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편관이 4개. 아니에요. 폭력 아니에요. 이동을 말해요. 이동. 편관만 있잖아요. 정관이 없이. 이렇게 4개씩이나. 이러면 움직이면 멀리 가는 거예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멀리 가요. 도나 시의 경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근처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러면 뭐 서울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뭐 전주 뭐 이런 식으로 편관만 이렇게 있으면 직장 내에서 살다가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뭐 전라도 광주로 가서 장사하다가 또 부산 가서 장사하다가 편관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멀리 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공무원이었으니까 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멀리 임지를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운 데 발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정관이 있으면 가까운 데 발령이 나는데 편관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4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 옮기면 뭐 멀리씩 이렇게 다니는 거죠.
편관이 여자한테는 애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애인이 흔하지 않잖아요. 애인이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주변에 결혼을 해도 애인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애인,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편재가 애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항상 뭐 애인이 끊어지지 않는 남자가 있느냐? 있기야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있어도 대부분은 잠깐, 뭐 길어봐야 1, 2년 사귀고 뭐 한 5, 6년 쉬었다가 또 한 1, 2년 사귀고 뭐 5, 6년 쉬었다가 보통 이런 정도지, 뭐 늘상 뭐 애인이 있어가지고 뭐 애인하고 살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아주 드물어요. 편인 있는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편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편인의 장점은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에요. 편인은 말로 해결해요. 말로. 협상, 타협,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편인이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편인이. 이분은 굉장히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편인이 강한 사람은 일방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거를. 본인도 타협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라고 한다면 막무가내인 이유가 뭘까요? 막무가내라고 하면 막무가내인 이유가 있어요. 식신 아니에요. 이게 편인의 하나의 이제 단점이자 또 장점도 될 수 있는데, 편인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요. 편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든지 사상적인 신념이든지 뭐 철학적인 신념이라든지, 이 신념이라는 게 강해요. 신념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무가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분의 신념을 신념과 대립한 거예요. 신념과. 이분의 신념과 대립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막무가내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신념을 거스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념을 건드린 거예요, 신념을.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안 돼요. 이 편인의 한 특징이에요. 신념이 강하다는 게. 그게 서양에서는 징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징크스도 편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편인이 강한 사람은 징크스가 있어요. 꼭.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왼쪽부터 꼭 먼저 신는다든지, 아니면 뭐
모자를 한쪽을 뭐 끼우린다든지 뭐 이상한 징크스. 왜 운동선수들이 징크스가 있잖아요. 야구선수들 보면 항상 나갈 때 모자를 어떻게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최동원이가 투수할 때 그 공 던지기 전에 이제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한 번씩 툭툭툭툭 치잖아요. 이게 징크스거든요. 이런 징크스. 이 신념, 이 편인이 많은 사람이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 그 다음에 신념도 강하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자, 보세요. 이분이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신념 무너뜨리는 방법. 그게 뭘까요? 이분을 신념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래서 요즘 그거 공부하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달력이잖아요. 이 편인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편인을. 정인을 올려놓으세요. 천간에다가. 신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날이다. 신날이면 정인이 올라가잖아요. 요런 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런 날. 신날. 정인이 올라갈 때. 일진만 잘 알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안 좋은 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일진만 잘 알면 안 좋은 일 다 피할 수 있고 전부 되게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되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거 다 피해갈 수 있고 일진만 잘 알면. 그래서 이분하고 협상할 때는 요 신날 요런 날 협상하면 이분 그냥 받아들여져요. 요런 때는. 이걸 충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감날은 충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감날은 싸움밖에 안 돼요. 이렇게 편인이 충나면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편인이 충난다는 거는 이거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런 때 협상을 하잖아요. 요분하고. 그럼 이분은 이게 깨질 것 같은 자존심 상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안 돼요. 성사가 안 되죠. 타협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신날 요런 날 살살 구스르면 그냥 넘어가요. 일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만 잘 활용하면 안 좋은 거 다 피해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 다 성사시킬 수 있어요. 네, 일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가중치.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릴게.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요. 요게 이제 이분인데, 요분의 이제 지금 시각의 운이 이렇게 걸렸어요. 지금 시각 운이 이렇게 걸리는데,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해운이고 월운이고 일운이고 시운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일을 벌리려고 하면 연월일시는 어느 순간에는 힘이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 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연이 그만큼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은 1년 동안 계속 쌓이는 거고, 월은 한 달 동안 쌓이는 거고, 일은 하루 동안 쌓이는 거고, 시는 2시간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의 순간의 사건으로 또 사고로 들어오면 요 힘은 똑같아요. 연월일치가. 그런데 이게 쌓이면 연월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날, 신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날 이분한테 협상을 하면 그냥 이분 꼼짝 못하고 넘어가요.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정관 없이 경찰서장 하는 거는 편관은 가능해요. 편관만 있어야 돼요. 정관하고 편관이 섞이면 힘들어요. 오히려 편관만 있으면 편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편관으로. 근데 정관하고 편관이 섞여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순수하게 편관만 있잖아요. 그러면 편관으로 무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무관으로. 예를 들어서 장군, 군대에서는 뭐 참모총장도 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편관만 있다면. 근데 정관이 섞이면 힘들어요. 아예 정관만 있는 것만 못해요. 무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편관만 있다면. 그러니까 사주에 정관이 없고 편관만 있다. 아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생의 진로를 잡을 때 처음부터 무관을 잡아야 돼요. 공직으로 가려고 할 때 아예 무관으로. 그러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관이 안 섞였을 때. 군대 군인으로 가면 뭐 별 충분히 달아요. 편관만 있을 때는. 그 계통으로만. 그런데 정관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정관만 뚜렷한 게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요. 그때는.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이 편관만 있는 사람이요. 정관 쪽으로는 이 편관만 있는 사람은요.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꺾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편관만 있으면. 꺾어지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찰관이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40대 뭐 중반이나 50대 초반 아직 이제 최고위직은 못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중간 간부였을 때 뭐 사고 쳐가지고 잘렸다. 끝이에요. 그러면 인생. 편관만 있을 때는. 중간에 꺾어진 거예요. 다시 복직해가지고 뭐 승진 그쪽으로 승진 이거 불가능해요. 끝이에요. 그 계통에서는. 무관은 한번 꺾어지면 끝이에요. 무관은. 이 문관은
복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귀양 갔다가 임금이 또 다시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관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무관이 잘못한다 하는 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무관은. 그래서 무관은 한번 꺾어지면 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경찰서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이분한테는. 그게 이분은 대머리일 것 같아요. 대머리. 이분 대머리예요.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머리에. 그래요? 머리에 머리만 숱이 많아요? 머리만 검으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머리에 숱이 원래 온몸에 털이 별로 없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 금이 많은 사주, 이분은 금이 강하잖아요. 이 사람 몸의 이 털억은 목이에요, 목. 그런데 목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천간에 있는 목은 머리털을 말해요. 천간에 있는 목은 머리털. 그런데 이제 이 머리털이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대머리이기 쉽고, 또는 게다가 원래 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면 목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몸도 피부도 하얗고 매끈하고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털이 없을 거다. 그리고 화대운에 지금 이 인생 중반에 30, 40대 화대운에 이 머리털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일찍 대머리가 진다. 만약에 대머리가 졌다면 일찍 34세 이후로 빨리 대머리가 져가지고 딱 그러기 쉬운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냥 이제 이런 걸 보고 외형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 달력 있잖아요, 달력. 이 달력을 보면 일진을 알 수 있어요. 뭐 이거 누르면 이제 시운이 나타나고, 이런 거 누르면 이제 일진을 알 수 있고, 요걸 잘 활용하세요. 요걸 일진만 알면 사건 사고는 이론에서 나타나요. 이론에서 사건 사고, 그리고 그 사건 사고로부터 인생이 방향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건 사고만 피해 다닐 수 있다면 많은 거를 피할 수 있어요. 많은 나쁜 거를 일진만 잘 활용하면. 일진을 잘 활용하세요.